아, 아이고, 오늘도 날씨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오늘 프린트를 해온 걸 한번 검사도 좀 할 겸 방도 좁고 그래서 아파트에 야외 테이블을 나와서 한번 어떻게 나왔는지 이 인쇄물 검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보시다시피 전 세계 250개 국가의 대륙별 국기예요. 제일 위에 있는 게 북미, 남미, 유럽, 아프리카 58개국, 아시아, 그리고 북극 지역에 있는 국가. 총에서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얼마나? 193개국인가요? 그리고 이제 괌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마카오 같이 이제 특별자치주라고 그럴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테리토리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죠. 다 합쳐가지고 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SO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기와 그 다음에 이 각 나라별로 우리나라 같으면은 KR이라고 있죠. KR. 이게 이제 두 글자 약자고, 그 다음에 세 글자는 KOR.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건 US, USA 뭐 이런 식으로 나라마다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의 국가별 코드, 국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표준으로, 국제 표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국제 스탠다드 오거나이제이션의 ISO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가 여러가 250개입니다. 250개. 자, 이게 몇 개나 갈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자전에 저는 이제 이거를 보고 각 대륙별로 건너다니면서 몇 개 나라를 어디를 갔다 왔는지 또 언제 갈 건지를 이제 계획을 짤 때 항상 이제 이거를 놓고 차 안에 실내에다가 붙여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일단 뭐 조견표, 국기 조견표라고 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로 조그만 게 이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여기 보게 되면 10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준 이렇게 돼 있죠. 6월 달이죠, 그렇죠? 여기는 27년도, 29, 31, 33, 36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연도야, 연도. 2027년도, 29년도, 31년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번호판이 나오게 되면은 미국하고 좀 다르죠. 물론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비교를 하면은 한국에는 번호판에 예전에는 뭐 경기 7회 뭐 몇 번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걸 다 없애버리고 뭐 27가 뭐 2838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요즘엔 좀 자릿수도 좀 해가지고 길게 나오는데 거기에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이런 스티커가 없어. 미국의 많은 주, 뭐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차량 번호판을 앞에 하고 뒤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뒤에다가 이렇게 2027년도 10월 달까지 이 등록비를 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스티커를 연도와 달로 해가지고 앞뒤 번호판에다가 각각 부착을 하게 되어 있어서 지나가는 경찰들이 저 녀석 등록비를 낸 건지 안 낸 건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국에는 정기 검사를 하고 또 그 뭡니까 차량 등록증에 뭐 되어 있죠. 그래서 별도로 따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내 기억으로는 자동차 번호판에다 붙이지 않고 그 운전석 앞에 유리창에다가 별도의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이것이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다 라는 것을 파악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주는 번호판을 하나만 달아도 되게 되어 있는 주가 있어요. 그게 앞에 아니면 뒤. 되게 뒤에다 많이 달죠. 경찰이 뒤에서 조회를 해야 되니까 뒤쪽에다 많이 달고 그래서 번호판을 한 개 달고 다녀도 되고 뭐 안 달고 다녀도 되고 또 그다음에 뭐죠 그 임시 번호판이라고 그래가지고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종이로
딜러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줘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전산으로 등록을 해놓죠. 그래서 경찰이 잡아서 조회를 하면은 임시 번호판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종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죠. 자, 그런데 그럼 이건 뭐 하는 뜻 쓰는 거냐?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미국의 차량 등록 갱신을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면은 이 차를 운전하다가 아프리카에 있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에도 차를 끌고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때 앞에 있는 예를 들어서 2025년짜리를 붙였으면은 2025년이니까 2년 뒤에 2027년도, 2029년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체적인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붙이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 등록증은 나름대로 제주껏 날짜와 연도를 주로 연도만 바꾸면 돼요. 연도를 바꿔 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그렇게 가지고 다니는 것이 그 오버랜더들의 숨겨져 있는 비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이 언제 미국에 다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2027년도부터 자그마치 2036년도까지 만들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이 스티커는 뭐 저기 제 3국에 가서 만들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미리 쓸지 않을지 아직은 모르겠지만은 미리 한국에 있을 때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필요시 붙여가지고 통과를 하면 됩니다. 잠시 여담으로 국경을 넘어갈 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변조가 어려운 운전면허증. 그리고 차량 등록증의 원본, 미국에는 타이틀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뭐 차량 원본이라고 그러나?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서 렌트카라든지 이런 임시 차량들은 국경을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미수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경에서 차량 등록증, 그러니까 원부죠. 원부. 미국에는 타이틀이라고 그러는데 소유권증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버랜드 하실 때는 뭐 은행에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뭐 이렇게 빚을 내 가지고 하는 차량들은 해외에서 운행하실 때 매우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반드시 자차 100% 빚이 없고 내 차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차량 타이틀을 가지고 나가시게 됩니다. 거기에는 유효기간 날짜가 대부분 없어요. 그러면 유효기간 날짜는 어디 있느냐면 차량 등록증, 뭐 2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씩 갱신이 되고 이와 같이 돈을 내면은 그 갱신된 차량 등록증과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딱지들을 주죠. 그런 딱지들을 부착을 해서 다니게 되죠. 근데 이제 대부분 예를 들어서 제 3국에 가게 되면은 미국에도 50개 주가 있어서 다 다른데 저도 사실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 인근에 있는 주나 옛날에 살았던 주는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살아보지도 않던 뉴햄프셔라든지 버몬트라든지 모르죠. 어떻게 하는지. 마찬가지로 해외의 경찰들이나 세관들에서도 사실 중요한 거는 차량에 있는 빈 넘버라고 그러죠.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해가지고 차량 바디하고 문짝 옆에 등등의 아주 차량 제조사에서 박아버린 그 빈 넘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를 가지고 사실 트래킹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 등록증이나 이런 거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 경험상으로는. 해서 이제 많은 오버랜더 꾀돌이들은 차량을 그 문제 때문에 가지고 들어오지를 않고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이제 한국의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차량 등록을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님들께서 반드시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 아르헨티나에 있더라도 차를 끌고 들어와라.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건 네 문제지. 나는 2년에 한 번씩 차량 등록비를 좀 받아야 되겠고 내 눈으로 봐야 되니까 갖고 들어와라 해서 2년에 한 번씩밖에 갖고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게 한국 실정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만약에 내가 오늘 오레곤주에 거주를 해서 2년짜리를 사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1년 살다가 매사추세츠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또 거기서 민기적거리고 2년이 마감될 때까지 타주 라이센스를 써도 되지만은 명문상으로 이사를 왔으면은
보름 내에, 어떤 경우는 한 달 내에 새로운 매사추세츠 등록증을 내라 하는 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뭐 그렇다고 뭐 내가 여행을 왔는 건지 살러 왔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기간이 범위 내에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레곤주에 살다가 2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갖고 있는 차량 등록증하고 그 다음에 그 차량 번호판은 다 자기 소유입니다. 단지 경찰에 걸렸을 때 또 2년 지났네 했을 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차량 등록증 원부를 가지고 매사추세츠 주에서 다시 차량 원부를 교부를 받고 차량 등록도 하고 차량 번호판도 다시 새 거로 받게 되면은 예전에 썼던 오레곤주에 남아있는 번호판과 등록증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무효화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다 보면은 이사를 많이 다니면은 각 주마다 번호판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폐차할 때까지 폐차장에서 번호판을 회수를 해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갈갈이로 부셔버린 거를 사진을 찍어서 차량 등록처에다가 넘겨놓지 않으면 폐차가 되지 않고 계속 세금을 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마다 좀 시스템이 다르죠. 그래서 한국 차량일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필요 없겠지만은 제 차량은 이제 미국 차량이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언제 쓸지 모르지만은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스티커를 만들어서 준비해서 가져가고 있는 용도로 갖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시험 삼아서 오늘 출력을 내봤어요. 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뭐 이렇게 크게 만들었나 몰라. 자, 보시게 되면 이제 네모 딱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오버랜더들은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수아이아라고 저 남미 끝에 남극에 가는 남미 끝단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 어촌이 하나 있어요. 이제 그런데 가면은 오버랜더들의 데스티네이션이죠. 자, 거기까지 간다 하는 이제 목적지가 되는데 만약에 그런 이제 오버랜더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꼭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오버랜드들이 내가 왔노라, 여기 보았노라, 갔노라 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스티커들을 닥치닥치 붙여놓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티커들을 붙여놓는 어떤 일정한 어떤 게시판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이런 데다가 이제 한 사람이 붙여놓으면 또 다 다니는 사람이 다 붙여놔요. 그러면 뭐 각 세계 각국에서 온 오버랜더들의 이제 딱지들이 다 있어서 또 오버랜더들끼리는 또 누가 왔다 갔다 하나 들여다보기도 하고 기념도 촬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러시아나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가시는 분들은 막 이런 것들을 오버랜더 스티커들을 준비를 해서 가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디자인이 바뀌어서 이번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도무성을 땄네 이렇게. 요게 좀 돈이 들어갔나 봐. 그런데 예전에는 이거 인쇄를 해가지고 도무송이라 그래가지고 그대로 철판으로 해가지고 콱콱 찍어서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플로팅 기계로 해가지고 거기다 날을 박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스티커들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자기 개성을 살려서 이런 데 갖다가 붙여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버랜딩 하실 때 여기다 이제 자기 유튜브 채널 같은 것도 넣기도 하고요. 자기 홈페이지, 뭐 전화번호, 뭐 내가 어느 나라에서 왔노라, 뭐 이런 것들 등등등. 그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캐릭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붙여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이제 정보가 좀 있어가지고 여기다 QR 코드를 였는데 QR 코드하고 실사이즈하고 어떤 실물감을 좀 한번 컴퓨터에서 디자인했던 거를 한번 임시로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QR 코드에다가 한글 그 유튜브 채널, 그다음에 영어 유튜버 채널, 그다음에 저 홈페이지 3개를 좀 였더니 데이터가 많아서 그런지 이 크기에 비해서 이 QR 코드가 너무 조밀조밀하게 나오고 인쇄가 뭐 그냥 얼핏 보기엔 괜찮은데 QR을 찍기에는 좀 부족하네요. 그래서 디자인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뭐 그런 대로 뭐 또 없느니 아무데나 또 붙이고 다니게 오늘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임시 출력을 이렇게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장거리를 하실 경우 같은 경우는 뭐 한 500장
1000장 정도 내외로 충무로에 가셔서 인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한번 가출력을 해서 한번 보시고 마음에 이제 확정이 되시면은 그 인쇄기에다 여가지고 때려버리는 게 저렴할 것 같아요. 이건 좀 비싸. 요거 한 판에 25,000원이니까 조금 제 생각으로는 좀 비싸. 그러나 뭐 한번 연습용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버랜드 이제 출국을 하실 때 나름대로의 이제 개성과 뭐 이런 것들을 여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해 보입니다. 오늘은 뭐 오늘 생각지도 안 했는데 카메라도 들고 나왔고 또 오늘 몇 가지 출력물이 나와서 뭔 짓을 하려나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잠시 나왔고요. 이제 저도 금명강 그 차박 전기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별로 한번 쭉 해서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하실 때 차 몰고 나가셔서 도움이 되시라고 한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영상 간단히 마치기로 하고 금명강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써니였어요. 또 봬요. 안녕.